중년에 예상하지 못한 감정의 파도처럼 혼란스러움을 마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지? 그냥 갱년기라 그런 걸까?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걸까? 감정 변화를 우울증이다, 갱년기 탓이다 단정 지어버리면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이창 원장입니다. 중년이 되면 감정의 변화가 부쩍 많아집니다. 슬픔, 불안, 짜증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 많은 분들이 혹시 나 우울증인가?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주요 우울 장애, 임상적인 우울증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죠. 2주 이상 거의 매일 이어지는 무기력감, 아무 일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심한 경우엔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 떠오릅니다.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2021년 국내 조사에서도 주요 우울 장애를 겪은 분들의 비율은 약 1.7%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보다 가벼운 일시적인 우울감을 자주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요, 이런 감정들까지 너무 쉽게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오진되거나 스스로 그렇게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 때문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건 우울증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슬플 때도 있고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고 상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삶의 한 장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중년기의 감정 변화는요,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몸, 환경, 삶의 구조까지 함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정도 자연스럽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성호르몬의 수치가 급격히 변하면서 세로토닌 같은 기분 조절 물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시기의 여성은 우울증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질 수 있고요. 국내 통계로도 40세에서 59세 여성의 우울증 비율이 전체의 22%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차 떨어지면서 무기력감, 의욕 저하 같은 증상이 생기고 남성 갱년기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감정 변화를 호르몬 하나로만 설명하긴 어렵다는 점이에요. 자녀의 독립, 일의 변화, 부모 부양 같은 삶의 전환점이 함께 작용하면서 감정의 복합적인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호르몬 변화와 맞물려서 감정의 악순환을 깊게 만들기도 하죠. 중년기엔 행복감이 가장 낮아지는 시기라고도 합니다. U자형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젊었을 때와 노년보다 오히려 중년기에 감정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변화들은 단순한 호르몬 때문이라거나 환경 탓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관계, 역할, 기대, 정체성까지 우리 삶 전체가 얽혀있는 복잡한 퍼즐이죠. 퍼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시기를 잘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중년기의 감정 변화를 의학적으로 진단할 때 기준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DSM-5에서는 주요 우울 장애를 2주 이상 9가지 증상 중 5개 이상이 매일 나타나고 일상에 지장을 줄 때 진단하는데요. 우울한 기분, 흥미 상실, 수면 장애, 무기력,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 기준이 중년기의 감정을 판단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어요. 폐경기 여성이 흔히 겪는 수면장애, 피로감, 집중력 저하는 우울증 증상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호르몬 변화인지 스트레스인지 임상적 우울증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게다가 최근 DSM-5에서는 사별 반응 배제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예전엔 부모를 잃거나 경력이 바뀌는 등 중년기의 상실 반응은 우울증으로 진단하지 않았지만 그런 감정조차 질환으로 오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표현도 문제인데요. 폐경기와 우울 증상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있지만 별도 질환으로 정의하기엔 기준이 모호하고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단이 모호하다 보니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할지, 항우울제를 써야 할지, 병행해야 할지 혼란이 생기고 환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여기에 흔히 듣는 말이 있죠. 그 나이 되면 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치료나 자살 위험 같은 중대한 문제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이 강한 한국에선 많은 분들이 감정을 숨기고 몸이 아프다, 잠을 못 잔다는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 진단이 늦어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진단 기준은 모든 감정의 맥락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체크리스트로 감정을 판단하는 방식만으론 복잡한 중년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치료하거나 극복해야 할 무언가로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삶을 재정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감정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이에요. 첫째, 감정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느끼는 감정이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삶의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인지,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 터져나온 건지, 이런 감정을 무조건 병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나 취미, 나만의 시간을 통해 조금씩 다시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생활 습관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건강한 생활을 위한 게 아니라 기분을 조절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선 중년 여성의 웃음 치료가 세로토닌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도 있어요. 셋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고 삶의 가치를 다시 설정하는 접근이 감정을 억누르기 쉬운 한국 문화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버티지 마세요. 감정은 관계 안에서 더 잘 회복됩니다. 가족, 친구,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와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꼭 받으셔야 해요. 중년의 감정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다시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꼬리표나 갱년기라는 단순한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중년기의 감정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